이현우의 손가락은 낡은 회로기판 위에서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10년 전 고스트라 불리며 사이버 세계를 주름잡던 천재 해커의 손놀림은 여전히 섬세하고 날카로웠지만 이제 그의 앞에는 복잡한 서버렉이나 첨단 보안 시스템 대신 고장난 텔레비전과 오래된 라디오가 놓여 있을 뿐이었다. 해커의 날카로운 눈빛은 반짝이는 액정 화면 대신 먼지 쌓인 진공관을 응시했고 그의 세상은 수많은 코드와 데이터 흐름에서 낡은 전자제품의 삐걱거리는 소음으로 축소되었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골목, 이현우 전파사라는 낡은 간판 아래 그는 세상의 모든 연결을 끊고 숨어 살았다. 아침 햇살이 희미한 유리창을 넘어 작업대 위로 쏟아져 내렸다. 현우는 납땜 인두의 뜨거운 열기를 느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10년간 그는 철저히 과거를 지웠다. 사이버 보안을 뚫고 국가 안보 시스템을 흔들었던 고스트는 죽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딸 이예은을 위해 살아가는 평범한 아빠 이현우뿐이었다. 예은은 그의 전부이자 그의 삶의 유일한 이유였다. 예은은 현우가 가장 아끼는 존재였지만 동시에 그를 가장 아프게 하는 존재이기도 했다. 똑똑하고 밝은 아이, 호기심 많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던 예쁜 딸이었다. 하지만 그런 예은에게 몇 달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희귀 난치병. 세상의 모든 색깔이 사라지는 듯한 절망 앞에서 현우는 무릎을 꿇었다. 수많은 병원을 찾고 수없이 많은 의사들을 만났다. 모든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고 했다. 그의 눈앞에서 예은의 생명력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예은은 창문 너머로 햇살을 받으며 앉아 있었다. 얇은 담요를 두른 작은 어깨가 더욱 왜소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손에는 낡은 그림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별자리와 우주에 대한 이야기였다. 예은은 어려서부터 별을 유난히 좋아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반짝이는 별들을 헤아리곤 했다. 현우는 그런 예은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 작은 아이가 누려야 할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아빠. 예은의 목소리가 현우의 귀에 닿았다. 희미했지만 또렷했다. 아빠, 아까 그 책에서 봤는데 1년에 딱 한 번만 볼 수 있는 별똥별이 있대요. 현우는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예은을 돌아봤다. 별똥별? 예은이가 별똥별이 보고 싶어? 예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별처럼 반짝였다. 네, 엄청나게 크고 밝은 별똥별이래요. 딱 한 번만 볼 수 있대요. 가장 깨끗한 밤하늘에서요. 그 별똥별을 보면 소원이 꼭 이루어진대요. 현우는 예은의 말에 가슴이 저며왔다. 가장 깨끗한 밤하늘, 1년에 딱 한 번만 볼 수 있는 별똥별. 그것이 예은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어떤 별똥별인지 알 수 없었다. 혹시 환상 속의 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날 밤 예은이 잠든 후 현우는 인터넷을 뒤졌다. 예은이 말했던 별똥별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다. 수많은 별자리 관련 커뮤니티와 천문학 자료들을 뒤졌지만 그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우연히 오래된 천문학 학회지에 실린 논문 한 편을 발견했다. 10년 전 작성된 논문에는 블랙 드래곤 유성우라는 희귀 유성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극히 짧은 시간 동안만 관측되는 유성우였다. 그리고 이 유성우는 일반적인 관측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특정 군사위성의 데이터를 통해서만 정확한 예측과 관측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다. 군사위성 데이터. 그 말에 현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다시 고스트였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가 해킹했던 바로 그 국가 안보 시스템. 그것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군사 기밀과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곳이었다. 그곳에 예은이 보고 싶어하는 별똥별의 정보가 담겨 있다니. 운명의 장난 같았다. 현우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예은의 밝은 미소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딸의 마지막 소원.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장 증오하는 과거로 돌아가야 했다. 다시 키보드를 잡고 차갑고 날카로운 코드의 바다로 뛰어들어야 했다. 그는 10년 전 자신의 해킹 때문에 벌어진 비극을 떠올렸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던 그날의 악몽은 여전히 그를 짓눌렀다. 아내의 죽음은 그의 해킹 실력이 가져온 끔찍한 결과였다. 그는 그때부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숨어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예은의 생명이 걸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망설임은 잠시뿐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딸의 마지막 소원을 위해 그는 다시 고스트로 돌아갈 것이다. 국가안보 시스템을 해킹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작업대 구석에 먼지 쌓인 채 방치되어 있던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다. 10년 전 그의 손에 들려있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노트북은 켜졌지만 화면은 거미줄처럼 복잡한 오류 메시지로 가득했다.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10년간의 공백은 생각보다 컸다. 그의 기술은 퇴보했고 세상의 보안 시스템은 상상 이상으로 진화했을 터였다. 현우는 노트북을 분해하기 시작했다. 낡은 부품들을 하나하나 교체하고 먼지 쌓인 회로를 청소했다. 그의 손놀림은 점차 익숙함을 되찾아갔다. 납땜 인두가 지글거리고 칩셋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소리가 그의 귀에는 잊고 지냈던 교향곡처럼 들렸다. 며칠 밤낮으로 현우는 노트북에 매달렸다. 예은은 그런 아빠를 보며 신기한 듯 눈을 반짝였다. 아빠,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로봇 만들어요? 현우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응, 예은이가 보고 싶어하는 별똥별을 찾으러 갈 로봇이야. 예은은 현우의 말에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현우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 노트북 수리가 끝나자 현우는 고성능 방화벽을 우회하고 보안망을 뚫기 위한 소프트웨어들을 다운로드하고 개발하기 시작했다. 10년 전의 기술로는 어림도 없었다. 그는 최신 해킹 트렌드를 익히고 새로운 암호화 방식을 연구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코드와 알고리즘으로 가득 찼다. 잠도 줄여가며 그는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춤추게 했다. 그의 방은 다시 과거의 해커 아지트로 변모했다. 수많은 모니터들이 빛을 뿜어냈고 현우의 얼굴은 화면의 푸른빛에 물들어 있었다. 그는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하는 잠수부처럼 디지털 세상의 심연으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현우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자 사이버 보안 감시망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했다. 특히 강태준 국정원 사이버 안보국 팀장의 촉각이 예민하게 반응했다. 태준은 현우와 악연이 깊었다. 10년 전 고스트를 추적하고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태준이었다. 그는 고스트의 재능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태준은 오랜 시간 고스트의 움직임을 주시해왔다.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잠적한 후에도 태준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고스트의 흔적을 계속 추적해왔다. 그리고 지금 시스템 곳곳에서 발견되는 미세한 이상 징후는 태준의 오랜 직감을 자극했다. 강 팀장님, 최근 몇 주간 특정 IP 주소에서 국가 안보 시스템 접근 시도가 감지되었습니다. 패턴이 매우 교묘하고 기존의 해킹 방식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태준의 팀원 중 한 명이 보고했다. 태준은 인상을 찌푸렸다. 특정 IP, 위치 추적은? 추적이 어렵습니다. 여러 개의 가상 사설망을 경유하고 있고 계속해서 IP 주소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유령. 그 단어는 태준의 뇌리에 고스트를 떠올리게 했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추적해. 이건 단순한 해킹 시도가 아닐 수도 있어. 지난번 고스트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태준은 단호하게 지시했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고스트가 다시 돌아왔을 리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졌는데. 하지만 태준의 직감은 강하게 고스트의 재림을 예고하고 있었다. 현우는 태준의 추적망을 피하기 위해 더욱 교묘하게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가짜 단서들을 흘리며 태준을 혼란에 빠뜨렸다. 오랜만에 벌이는 치열한 사이버 전쟁이었다. 그는 10년 전 태준과의 숨막히는 추격전을 다시 벌이는 것 같았다. 그때는 자신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였지만 지금은 예은의 마지막 소원을 위해서였다. 어느 날 밤 현우는 예은을 잠자리에 눕혔다. 예은은 현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 별똥별은 언제 와요? 현우는 예은의 창백한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곧 올 거야. 아빠가 꼭 찾아줄게. 예은은 희미하게 웃었다. 아빠는 최고예요. 그 말에 현우의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딸을 위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다. 현우는 국가안보 시스템의 심층부로 접근하기 위해 다크웹에 접속했다. 그곳은 일반적인 인터넷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불법적인 정보와 거래가 오가는 어둠의 세계였다. 현우는 과거 고스트로서 활동하며 구축했던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다시 활성화시켰다. 오래된 암호화 비밀 코드들을 입력하자 10년간 잠들어 있던 그의 정보들이 하나둘씩 깨어났다. 그는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대부분 고스트의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떤 이들은 반가워했고 어떤 이들은 두려워했다. 하지만 현우는 그들의 도움 없이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뚫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몇몇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에게만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대부분은 그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단 한 명, 김미나라는 젊은 여성 해커가 그의 요청에 응했다. 김미나는 과거 현우가 재능을 알아보고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당시 해킹 초보였지만 현우의 가르침 덕분에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녀는 고스트를 존경했고 그의 존재를 믿었다. 선배님, 정말 선배님이 맞으세요? 1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모두들 선배님이 죽은 줄 알았어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죽지 않았어. 살아있었어.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왔어. 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왜 돌아오셨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선배님은 원래 그런 일에 절대 발 담그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미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현우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딸의 병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이 위험한 상황에 그녀를 끌어들이지 말아야 할까? 그는 민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그를 믿어줄 유일한 사람이었다. 내 딸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 마지막 소원이 블랙 드래곤 유성우를 보는 거야. 그 정보가 국가안보 시스템에 있어. 그래서 다시 키보드를 잡았어. 미나는 현우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선배님, 미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배님은 저에게 은인이셨잖아요. 저에게는 선배님의 재능을 존경하는 마음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미나의 진심 어린 말에 현우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적어도 이 싸움에서만큼은. 하지만 미나의 도움은 양날의 검과 같았다. 그녀는 현우에게 필요한 정보와 도구들을 제공해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활동은 태준의 감시망에 더욱 선명한 흔적을 남기게 될 터였다. 현우는 민에게 최대한 자신의 흔적을 감출 것을 지시했지만 국가안보 시스템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치밀했다. 태준은 미나의 활동을 감지하고 더욱 확신을 가졌다. 고스트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그는 미나의 IP를 추적하여 그녀의 위치를 파악했다. 미나는 고스트의 예전 조력자입니다. 강 팀장님께서 직접 그녀를 발굴해냈다고 들었습니다. 팀원이 보고했다.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미나의 재능을 높이 샀고 그녀를 좋은 길로 이끌려 노력했었다. 그런데 미나가 다시 고스트와 손을 잡았다니. 태준은 민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암호화된 메시지였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멈춰라. 더 이상 나아가지 마라. 위험하다. 미나는 태준의 경고 메시지를 받고 잠시 망설였다. 태준은 그녀에게 스승과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현우는 그녀에게 생명의 은인이었다. 그녀는 결국 현우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태준의 경고 메시지를 현우에게 전달했다. 선배님, 강태준 팀장님께서 직접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저희의 움직임을 파악하신 것 같아요. 현우는 태준의 메시지를 보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강태준, 여전히 날카롭군.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어. 현우는 태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더욱 정교한 해킹 기술을 사용했다. 그는 가상 서버를 만들고 여러 개의 덤이 IP를 생성하여 태준을 혼란시켰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번개처럼 움직였다. 수많은 코드들이 화면을 뒤덮었다. 그는 이제 예전의 고스트보다 더 강력하고 더 절박했다. 그의 해킹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딸의 생명이 걸린 절규와 같았다. 현우는 마침내 국가안보 시스템의 최전방 방어벽에 도달했다. 이 방어벽은 10년 전에도 그를 좌절시켰던 거대한 장벽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예은의 미소를 떠올렸다. 렉스의 인식표를 꼭 쥐었다. 그 어떤 벽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밤늦게까지 현우는 해킹에 몰두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몸은 피곤했지만 그의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다. 그때 예은이 현우의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얇은 잠옷 차림으로 창백한 얼굴로 현우를 올려다봤다. 아빠, 잠이 안 와요. 현우는 급히 화면을 끄고 예은에게 달려갔다. 왜 잠이 안 와? 아파? 예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걱정돼서요. 아빠는 요즘 매일 밤잠도 안 자고 저 컴퓨터만 보고 있잖아요. 아빠 괜찮아요? 힘들어요? 현우는 예은을 꼭 안아주었다. 아니야. 아빠는 괜찮아. 예은이 덕분에 아빠는 하나도 안 힘들어. 예은은 현우의 품에 안겨 가늘게 웃었다. 아빠, 사랑해요. 그 말에 현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예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반드시 예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고 그녀에게 가장 아름다운 별똥별을 보여줄 것이라고.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끝낼 것이라고. 그는 다시 키보드 앞으로 돌아와 화면을 켰다.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결연하게 빛났다. 딸의 마지막 소원을 위해 전직 천재 해커는 다시 키보드를 잡았다. 국가 안보 시스템을 해킹하기 위해서.
이현우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의 앞에는 복잡한 코드와 해독 불가능한 암호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10개의 모니터는 각각 다른 정보를 뿜어내고 있었고 그의 눈은 쉴 새 없이 화면을 오갔다. 10년간 잠들어 있던 고스트의 감각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은 그에게 많은 것을 앗아갔다. 그의 손은 예전처럼 빠르고 정확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불안과 망설임으로 가득했다. 그의 해킹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기술적인 도전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딸의 생명이 걸린 절박한 싸움이자 과거의 망령과 대면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선배님, 방금 국정원 쪽에서 새로운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접근이 더 어려워졌어요. 김미나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들려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현우는 마른 세수를 했다. 예상했어. 강태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야. 그의 방식은 늘 그랬지. 끈질기고 집요하게. 강태준. 그 이름은 현우에게 잊을 수 없는 그림자였다. 10년 전 그를 추격하고 체포했던 남자. 고스트의 존재를 가장 먼저 알아채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읽어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태준은 단순한 국정원 요원이 아니었다. 그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날카로운 직감을 가진 현우의 또 다른 자아와도 같은 존재였다. 현우는 태준의 수를 읽기 위해 과거 태준의 심리 분석 보고서를 다시 열어봤다. 보고서에는 태준이 정의와 원칙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한번 목표를 정하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그의 분석력은 탁월하며 상대방의 사고방식을 역이용하여 함정을 파는데 능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현우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태준은 그의 가장 강력한 적이자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미나, 강태준이 새로 구축한 방어 시스템의 코드를 분석해봐. 분명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거야.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메시지를 남길 테니까. 현우는 지시했다. 미나는 잠시 망설였다. 메시지요? 그게 무슨 의미세요? 강태준은 내가 그의 방어벽을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그는 내가 그를 추격해오도록 유인할 거야. 일종의 도발이지. 그 도발 속에 약점이 숨어 있을 거야. 미나는 현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분석해 볼게요. 현우는 태준이 만든 방어 시스템의 코드를 주시했다. 마치 태준과 직접 대화하는 것 같았다. 복잡하게 얽힌 코드 속에서 현우는 태준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었다. 태준은 현우를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취약점을 남겨두었다. 하지만 그 취약점은 단순한 허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우가 뛰어들기를 기다리는 함정이었다. 현우는 그 함정의 깊이를 가늠했다. 그는 렉스의 인식표를 만지며 심호흡을 했다. 한편 국정원 사이버 안보국에서는 강태준 팀장이 초조한 얼굴로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복잡한 네트워크 흐름도가 펼쳐져 있었다. 빨간색 경고등이 곳곳에서 번쩍이고 있었고 시스템은 끊임없이 이상 징후를 보고하고 있었다. 팀장님, 아무래도 고스트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패턴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10년 전의 그 움직임과 똑같습니다. 팀원 한 명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고스트. 그 이름은 태준에게도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태준의 능력을 시험하고 그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었던 유일한 상대였다. 그가 왜 돌아왔을까? 태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무슨 목적으로 다시 키보드를 잡은 거지?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졌었는데. 팀원이 말했다. 아직 정확한 목적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해킹 시도가 국가 안보 시스템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태주는 창밖을 응시했다. 회색빛 도시 풍경 위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과거의 사건을 떠올렸다. 10년 전 고스트가 저지른 해킹은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혼란을 야기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리고 그 사건의 배후에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어둠의 그림자가 존재했다. 태주는 고스트가 단순히 재미로 해킹을 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항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국가안보 시스템을 해킹하는 것은 그 어떤 해커도 쉽게 시도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과시욕이 아니라 어떤 절박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태주는 현우의 흔적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는 현우가 자주 사용하는 해킹 방식과 패턴을 분석하고 그의 심리를 읽으려 노력했다. 태주는 자신이 현우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현우가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일종의 암묵적인 대화였다. 미나의 움직임을 주시해. 그리고 그녀가 고스트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파악해. 태주는 팀원에게 지시했다. 그는 미나가 고스트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미나의 재능을 아꼈고 그녀를 옳은 길로 이끌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고스트를 돕고 있었다. 그날 밤 현우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예은의 방으로 향했다. 예은은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여전히 가늘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현우는 예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는 딸의 마지막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줘야 했다. 그것만이 그가 예은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현우는 다시 키보드 앞으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태준이 던진 함정을 파고들었다. 태준은 현우가 쉽게 뚫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허점을 만들어 두었지만 그 허점 뒤에는 더욱 복잡하고 치밀한 보안 장치들이 숨겨져 있었다. 현우는 그 모든 함정을 하나하나 해체해 나갔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 같았다. 며칠 밤낮으로 현우는 해킹에 몰두했다. 그의 방은 컵라면, 용기와 커피캔으로 가득 찼고 그의 얼굴은 수염으로 덮였다. 하지만 그는 쉬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은의 마지막 소원만이 가득했다. 미나는 현우에게 필요한 정보와 도구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었다. 그녀는 현우의 지시에 따라 태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그의 방어벽의 약점을 찾아냈다. 미나는 현우의 해킹 실력에 감탄하면서도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선배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세요? 좀 쉬세요. 제가 대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미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시간이 없어. 태준이가 방어벽을 계속 강화하고 있어. 더 늦으면 예은이가 보고 싶어하는 별똥별의 정보를 놓칠 수도 있어. 미나는 현우의 말에 침묵했다. 그녀는 현우의 절박함을 이해했다. 현우는 마침내 국가 안보 시스템의 핵심 서버에 접근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에 도달했다. 이곳은 10년 전 그가 아내를 잃었던 그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곳이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과거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다. 그의 해킹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는 자책감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다. 예은의 마지막 소원을 위해, 그리고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는 심호흡을 하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가락은 다시 번개처럼 움직였다. 복잡한 암호들이 순식간에 해독되었고 보안 시스템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렸다. 현우는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다. 그곳에는 블랙드래곤 유성우의 정보뿐만 아니라 10년 전 아내의 죽음과 관련된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때였다.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검은색으로 변하더니 빨간색 글씨로 경고 메시지가 나타났다. 경고, 불법 침입 감지. 즉시 연결을 해제하라. 그렇지 않으면 현우는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해킹을 시도했다.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제 되돌아갈 수 없었다. 갑자기 방의 불이 깜빡거리더니 꺼졌다. 현우는 당황했다. 시스템 오류인가? 아니면 바로 그때였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다. 그것은 태준의 메시지였다. 이번에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태준의 사진과 함께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현우, 10년 만이군. 네가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다. 네가 무슨 목적으로 국가안보 시스템에 접근하려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10년 전의 비극이 반복될 것이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는 현우의 아내의 죽음을 언급하며 현우를 압박했다. 현우는 분노의 주먹을 쥐었다. 태준은 그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다. 이현우, 넌 여전히 변하지 않았군. 위험한 불장난을 멈추지 못하고. 이번에는 뭘 얻으려 하는 거지?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시스템을 해킹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라. 태준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현우는 태준의 경고를 무시하고 해킹을 계속 시도했다. 그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그는 10년 전 아내의 죽음 앞에서 무력했던 자신을 떠올렸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게 할 수 없었다. 그는 딸을 지켜야 했다. 그리고 아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했다. 태준은 현우가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해킹을 시도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악물었다. 젠장, 정말 돌아올 줄이야. 목적이 대체 뭘까? 태준은 심각한 얼굴로 팀원들에게 지시했다.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고스트를 추적해. 그가 어떤 정보를 노리는지 파악해야 해. 그리고 미나의 움직임을 다시 확인해. 태준은 현우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새로운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는 현우의 모든 수를 읽으려 노력했다. 현우는 태준의 이런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수를 읽고 서로에게 함정을 파는 치열한 심리전을 벌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현우의 작업실은 더욱 고요해졌다. 키보드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미나는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선배님, 강태준 팀장님께서 직접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전보다 더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어요. 위험해요. 현우는 미나의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눈앞의 코드에만 집중했다. 그는 자신이 렉스의 인식표를 만졌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손에 전해졌다. 그것은 그에게 힘을 주었다. 그는 국가안보 시스템의 핵심 서버에 대한 최종 접근을 시도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미친 듯이 움직였다. 수많은 암호들이 해독되고 보안 시스템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현우는 마침내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다. 그곳에는 블랙드래곤 유성우의 정보뿐만 아니라 10년 전 아내의 죽음과 관련된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시스템의 문이 열리는 순간 현우의 눈앞에는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가 펼쳐졌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블랙드래곤 유성우의 정보를 검색했다. 데이터는 방대했지만 현우는 놀라운 속도로 정보를 파악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유성우의 정확한 관측 시간과 위치 데이터를 찾아냈다. 예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정보였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현우의 눈에 낯선 파일들이 들어왔다. 파일 이름은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현우는 그 파일들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다. 10년 전 그의 아내가 죽었던 그 사고는 단순한 해킹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된 살인이었다. 그의 아내는 우연히 국가안보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했고 그 취약점을 통해 숨겨진 거대한 비리를 목격했다. 그녀는 그 비리를 폭로하려 했지만 결국 다크 네트워크라는 거대한 조직에 의해 살해당했다. 그리고 그 다크 네트워크는 국가안보 시스템 내부의 일부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다. 현우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아내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니. 그는 아내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했다. 자신의 해킹 때문에 아내가 죽었다고 자책하며 살아왔는데 사실은 아내가 더 큰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살해당했다니. 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활활 타올랐다. 딸의 마지막 소원뿐만 아니라 아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 그는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했다. 그때 현우의 컴퓨터 화면이 다시 빨간색으로 번쩍였다. 태준의 경고 메시지였다. 이현우, 지금 당장 시스템에서 나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위협적이었다. 그는 현우가 단순한 유성우 정보를 찾는 것을 넘어 시스템의 더 깊은 곳으로 침투했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현우는 태준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는 아내의 죽음에 대한 모든 증거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는 태준의 방어 시스템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흔적을 남겼다. 일종의 선전포고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고스트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복수를 할 이현우였다. 이현우의 작업실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오직 키보드 소리만이 그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의 눈빛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전에는 없던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내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은 그의 내면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아내에 대한 미안함으로 온몸이 떨렸다. 딸의 마지막 소원을 넘어 이제 그는 아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복수해야 할 이유를 찾았다. 다운로드한 파일들은 방대하고 복잡했다. 현우는 잠시도 쉬지 않고 파일들을 분석했다. 다크 네트워크. 그 이름은 국가안보 시스템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비리 문건과 아내의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문건 속에는 거대 IT 기업 넥서스 테크와 정부 고위 관료들이 연루된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리 정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아내는 바로 이 비리의 핵심 증거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것을 폭로하려다 살해당한 것이었다. 현우는 아내가 남긴 암호화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분석했다. 이전에는 해독할 수 없었던 그 메시지가 이제는 명확하게 이해되었다. 아내는 분명히 이 위험한 진실을 현우에게 알리려 했었다. 하지만 그때의 현우는 고스트로서의 삶을 끝내고 평범한 아빠로 살아가려 애쓰던 때였다. 그는 아내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비극을 막지 못했다. 죄책감과 후회가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선배님,
찾으셨어요? 블랙 드래곤 유성우 정보요. 김민아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들려왔다. 현우는 마른 목소리로 대답했다. 유성우 정보는 찾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걸 발견했어. 내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그리고 다크 네트워크라는 거대한 비리 조직의 실체. 미나는 현우의 말에 침묵했다. 그녀는 현우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비통함과 분노를 감지했다. 선배님, 정말인가요? 사모님께서 응, 계획된 살인이었어. 내가 해킹했던 시스템의 취약점을 통해 그녀는 거대한 비리를 목격했고 그것 때문에 살해당했어. 넥서스 테크라는 IT 기업과 정부 고위 관료들이 얽혀있는 사건이야. 미나는 충격을 받은 듯 했다. 말도 안 돼요. 그럼 지금 선배님은 그래, 난 이제 유성우 정보만을 위해 해킹하는 게 아니야. 아내의 복수, 그리고 이 모든 비리를 세상에 밝혀낼 거야. 다크 네트워크의 실체를.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해. 너까지 끌어들일 수는 없어. 현우는 민에게 이 위험한 싸움에서 빠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나는 단호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선배님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제가 선배님을 도울게요. 저도 똑똑히 봤어요. 다크 네트워크의 만행을. 이건 선배님만의 복수가 아니에요. 이건 정의를 위한 싸움이에요. 미나의 진심 어린 말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에게 진심으로 고마웠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한편 국정원 사이버 안보국은 발칵 뒤집혔다. 강태준 팀장은 현우의 침투로 인해 시스템이 뚫리고 심지어 국가안보의 핵심 기밀 정보가 유출될 뻔한 상황에 직면하자 모든 것을 걸고 현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현우가 단순한 해킹을 넘어 시스템의 더 깊은 곳까지 침투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 팀장님, 고스트가 블랙 로터스 서버에 접근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이곳은 침투하지 못했던 곳입니다. 그가 뭘 얻으려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팀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블랙 로터스 서버. 그곳은 10년 전 고스트 사건의 핵심 증거들이 암호화되어 보관되어 있던 곳이었다. 태준은 현우가 그곳에 접근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가 10년 전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건가? 태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오고 갔다. 10년 전 사건은 겉으로는 단순한 해킹 사고로 종결되었지만 태준은 그 뒤에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고 결국 사건은 덮였다. 태준은 현우의 움직임을 분석하며 그가 블랙 로터스 서버에서 무엇을 찾아냈는지 짐작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눈에 나치근 패턴이 들어왔다. 현우가 시스템 곳곳에 남겨둔 흔적. 그것은 단순한 침입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메시지였다. 태준은 현우의 방식대로 그 메시지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속에서 넥서스 테크와 다크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발견했다. 태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넥서스 테크. 그 회사는 현재 국가안보 시스템의 주요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대 IT 기업이었다. 그리고 다크 네트워크는 오래전부터 소문으로만 떠돌던 비밀스러운 범죄 조직이었다. 태준은 이 모든 것이 10년 전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현우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진실을 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준은 자신의 직속 상관인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 원장님, 고스트가 현재 국가 안보 시스템을 해킹하여
넥서스 테크와 관련된 기밀 문건을 빼내고 있습니다. 이 문건은 10년 전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장은 태준의 보고에 당황한 듯했다. 강 팀장, 무슨 소리인가? 넥서스 테크는 우리의 주요 파트너 아닌가? 그들이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건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스트가 남긴 흔적과 제가 분석한 데이터로 미루어 볼 때 매우 높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10년 전 고스트가 저지른 해킹 사고의 배후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추측을 솔직하게 보고했다. 국정원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 팀장, 지금은 고스트를 잡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든 국가 안보 시스템을 해킹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넥서스 테크 관련 문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 국정원장의 반응은 태준의 예상과 달랐다. 그는 국정원장이 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태준은 국정원 내부에도 다크 네트워크에 스파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준은 국정원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현우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현우가 다크 네트워크와 관련된 정보를 어디에 유포하려 할지 예측하려 노력했다. 태준은 현우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이 거대한 비리를 세상에 밝히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현우의 그런 정의로운 성격을 알고 있었다. 한편 이현우는 다크 네트워크의 핵심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치밀하게 정보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했으며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했다. 그의 아내도 그 희생자 중 한 명이었다. 현우는 분노의 주먹을 쥐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해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다크 네트워크는 거대하고 강력했다. 그들은 현우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현우의 작업실 주변에는 수상한 그림자들이 배회하기 시작했다. 그는 위험에 처해 있었다. 선배님, 외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어 아무래도 다크 네트워크 쪽에서 선배님을 알아챈 것 같아요. 미나의 경고 메시지가 도착했다. 현우는 창밖을 내다봤다. 골목 건너편에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오랫동안 주차되어 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미나, 혹시 내 주변에 숨어있는 스파이나 감시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해 줘. 그리고 다크 네트워크의 주요 인물들의 신상 정보를 다시 한번 파악해 줘. 현우는 침착하게 지시했다. 미나는 현우의 지시대로 움직였다. 그녀는 현우의 작업실 주변에 설치된 모든 감시 장치를 무력화시키고 다크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현우에게 전송했다. 그때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현우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이현우 씨, 너무 깊이 파고드는군. 우리 다크 네트워크의 비밀을 알아내려 하는 건가? 현우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들은 이미 그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당신들은 누구지? 현우는 차분하게 물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자들이다. 당신 같은 하찮은 존재가 감히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다니. 내 딸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 상대방은 예은의 병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협박 수단으로 이용했다. 현우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내 딸은 건드리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아니,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 딸의 병, 그리고 네 아내의 죽음, 네가 우리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상대방은 전화를 끊었다. 현우는 분노에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그는 이제 예은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현우는 민에게 연락했다. 민아, 그들은 이미 예은의 병을 알고 있어. 나를 협박하고 있어. 그들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존재들이야. 미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선배님, 이 정도까지 위험한 상황인 줄은 몰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후퇴는 없어. 여기서 멈추면 예은이도, 아내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진실도 어둠 속에 묻힐 거야.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해.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현우는 다크 네트워크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더욱 공격적으로 해킹을 시도했다. 그는 그들의 시스템에 침투하여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려 했다. 하지만 다크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견고했다. 그들의 보안 시스템은 최첨단이었고 그들의 해커들은 뛰어났다. 현우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그들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때 현우의 휴대폰에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현우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태준이었다. 이현우, 제발 멈춰. 더 이상 나아가지 마라. 너는 지금 거대한 지뢰밭을 걷고 있어. 그들의 실체를 파헤치려다가는 너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까지 위험해질 거야. 현우는 태준의 경고에 코웃음 쳤다. 네가 나를 걱정할 처지인가? 아니면 그들의 끈아풀인가?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단지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는 것을 원치 않을 뿐이다.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네 아내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네가 이렇게 무모하게 달려들면 모든 것이 망쳐질 뿐이야. 태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현우는 태준의 말에 잠시 혼란스러웠다. 태준이 자신의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다니. 그리고 그가 자신을 막으려 하는 이유가 단순히 국가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만이 아니었다니. 네가 아는 게 뭐야? 현우는 물었다. 내가 아는 건 네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이 내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존재라는 거야. 그들은 국가의 심장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잔인한 자들이야. 태준은 경고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모든 것을 내게 넘겨. 내가 밝혀낼게. 내가 공정하게 처리할게. 현우는 태준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를 믿을 수 있을까? 10년 전 자신을 검거했던 남자.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진심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강태준, 나는 너를 믿지 않아. 하지만 너에게 기회를 줄게. 내가 밝혀낼 모든 증거를 너에게 보낼 거야. 그때 네가 뭘 할지 지켜볼게.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말했다. 알겠어. 네가 보내는 증거를 모두 분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게. 하지만 명심해. 너는 지금 가장 위험한 길을 걷고 있어. 전화가 끊겼다. 현우는 태준과의 통화로 인해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 그는 태준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가 다크 네트워크의 실체를 파헤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현우는 다시 파일 분석에 집중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크 네트워크의 핵심 서버에 침투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을 찾았다. 그것은 그들의 보안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 즉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던 암호화 방식 자체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였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예은의 방에서는 가느다란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현우는 작업을 멈추고 예은의 방으로 향했다. 예은은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 아빠, 별똥별. 현우는 예은의 창백한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는 딸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그리고 아내의 복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했다. 그는 다시 작업실로 돌아와 키보드 앞에 앉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고스트로 다시 태어났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진실을 밝히고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현우의 작업실은 거대한 데이터의 소용돌이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다크 네트워크의 핵심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의 보안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파고드는 방식. 한 번의 실수로 그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한 시도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딸 예은의 희미한 미소와 아내의 억울한 죽음만이 가득했다. 선배님, 지금 시도하시는 방법은 너무 위험해요. 만에 하나 잘못되면 시스템 전체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심하면 선배님 노트북까지 망가질 거예요. 김민아가 헤드셋 너머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초조함으로 가득했다. 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그들의 심장을 찔러야 해. 그들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을 끌어내야만 해.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번개처럼 움직였다. 수많은 코드들이 화면을 뒤덮었고 현우는 그 코드들 속에서 다크 네트워크의 심장을 향해 나아갔다. 그의 해킹은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예술의 경지에 다다랐다. 그는 시스템의 모든 흐름을 읽고 그들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취약점을 찾아냈다. 그때였다. 화면 전체가 붉은색으로 물들더니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다크 네트워크의 중앙 시스템이 현우의 침입을 감지한 것이었다. 그들은 현우를 막기 위해 모든 보안 시스템을 가동했다. 거대한 방어벽이 현우의 앞을 가로막았고 강력한 해킹 공격이 현우의 시스템을 향해 쏟아졌다. 현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다크 네트워크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동시에 자신의 침투를 계속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다. 땀방울이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렸다. 그의 눈은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렉스의 인식표를 만지며 힘을 얻었다. 렉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했다. 그 순간 현우의 뇌리에는 10년 전의 그날이 떠올랐다. 10년 전 이현우는 고스트로서 최정점에 서 있었다. 그의 해킹 실력은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고 그가 손대지 못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할 정도였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혹은 단순히 기술적인 도전을 위해 무모한 해킹을 감행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호기심에 한 국가 안보 시스템의 심층부에 침투를 시도했다. 단순한 테스트 해킹이었다. 하지만 그 해킹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는 시스템의 깊은 곳에서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그 파일을 열어본 현우는 충격적인 내용을 접했다. 그것은 거대 IT 기업 넥서스 테크와 정부 고위 관료들이 얽힌 거대한 비리 사건의 증거들이었다. 현우는 이 정보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다. 그때 그의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고 현우는 곧 아빠가 된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여보, 뭘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현우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자신이 발견한 비리 문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내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여보, 이건 너무 위험해. 이런 일에 엮이면 안 돼. 우리가 조용히 살기로 했잖아. 하지만 아내는 이내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큰 비리예요.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여보,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요. 아내의 말에 현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아내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정의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현우는 결국 아내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비리 문건을 다운로드하고 익명으로 언론에 제보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다크 네트워크는 현우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들은 현우가 비리 문건을 다운로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들은 현우를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현우의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바로 그의 아내였다. 그날 밤 현우는 비리 문건을 제보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내는 그의 옆에서 아기의 초음파 사진을 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암흑에 잠겼다. 현우는 당황했다. 시스템 오류인가? 아니면 바로 그때였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검은 그림자들이 방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가면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칼과 총을 들고 있었다. 현우는 아내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많았고 너무나도 빨랐다. 당신들은 누구야? 현우는 소리쳤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현우에게 달려들었다. 현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의 수는 너무나도 많았다. 그는 결국 제압당했고 그의 눈앞에서 아내가 납치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현우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들을 쫓았다. 하지만 그들은 현우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은 현우를 유인하여 함정에 빠뜨렸다. 현우는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병원의 침대 위였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그의 옆에는 태준이 서 있었다. 이현우 씨, 진정하세요. 당신의 아내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당신이 해킹한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태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는 태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아내가 사고로 죽었다니. 납치된 것이 아니었나? 그는 태준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소리쳤지만 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주시할 뿐이었다. 결국 현우는 자신의 해킹 때문에 아내가 죽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은둔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는 고스트로서의 삶을 끝내고 딸 예은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묻혔고 그는 그것을 외면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아내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크 네트워크에 계획된 살인이었다. 현우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다시는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현재로 돌아와 현우는 다크 네트워크의 맹렬한 공격을 막아내며 시스템의 심층부로 침투를 계속했다. 그의 해킹 실력은 10년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정교해졌다. 그는 아내의 복수와 딸의 마지막 소원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선배님, 방어벽이 너무 강력해요. 시스템 전체가 과부하 걸릴 것 같아요. 미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다크 네트워크의 핵심 서버에 최종 공격을 감행했다. 시스템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모든 화면이 빨간색으로 깜빡거렸다. 그 순간 현우의 노트북 화면에 태준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이현우, 당장 멈춰.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고나 하는 건가? 이대로 계속하다간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거야. 모든 정보가 날아간다고. 네 아내가 남긴 증거도, 내 딸의 유성우 정보도. 태주는 현우를 막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사용했다. 시스템 붕괴 협박이었다. 현우는 태준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가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멈출 수 없어. 나는 모든 것을 밝혀낼 거야. 너희가 숨기고 있는 모든 진실을.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태주는 현우의 완고한 태도에 절망한 듯 보였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이현우,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좋아. 네가 원한다면 내가 직접 막아주마. 태주는 자신의 시스템에서 현우의 시스템을 향해 강력한 역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현우는 태준의 공격에 맞서야 했다. 그들의 싸움은 디지털 세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총성 없는 전쟁과 같았다. 현우는 태준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동시에 다크 네트워크의 핵심 서버에 대한 침투를 계속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미친 듯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기술과 경험을 총동원했다. 10년간 잠들어 있던 고스트의 모든 잠재력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태준의 공격을 간신히 막아내고 다크 네트워크의 핵심 서버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에는 그들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다. 비리 문건, 살인교사 증거, 그리고 그들의 수장인 블랙맘바의 정체까지. 현우는 모든 정보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그때 현우의 작업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예은이었다. 그녀는 얇은 담요를 두른 채 창백한 얼굴로 현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 괜찮아요. 아빠 힘들어 보여요. 많이 아파요? 예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걱정으로 가득했다. 현우는 예은의 등장에 깜짝 놀랐다. 그는 급히 화면을 끄고 예은에게 달려갔다. 예은아, 왜 나왔어?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예은은 현우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아빠, 별똥별은 언제 와요? 현우는 예은의 말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예은은 그의 품에 안겨 가늘게 웃었다. 아빠, 아빠는 슈퍼맨 같아요. 최고예요. 그 말에 현우는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 그는 예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다시 키보드 앞으로 돌아왔다. 예은은 현우의 옆에 앉아 그가 작업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녀의 작은 손은 현우의 팔을 꼭 잡고 있었다. 현우는 예은의 존재 덕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그는 다크 네트워크의 모든 정보를 다운로드하고 동시에 태준에게 자신들이 숨기고 있던 진실을 폭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 속에는 아내의 죽음에 대한 증거와 다크 네트워크의 실체가 담겨 있었다. 그때 현우의 시스템이 갑자기 마비되기 시작했다. 다크 네트워크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현우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현우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렉스의 인식표를 꼭 쥐었다. 그리고 예은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다운로드한 정보들을 안전하게 저장하려 했다. 그의 싸움은 이제 절정에 달했다. 모든 것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현우의 작업실은 아수라장이었다. 모니터에서는 오류 메시지가 폭우처럼 쏟아졌고
시스템 과부하를 알리는 경고음이 찢어지는 듯 울려 퍼졌다. 다크 네트워크의 최종 방어 시스템이 그의 침입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역공을 퍼붓고 있었다. 다운로드 중이던 파일들은 전송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고 일부는 이미 손상되기 시작했다.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예은은 현우의 옆에서 작은 손으로 그의 팔을 꼭 잡고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갈수록 가늘어졌지만 그 작은 손의 온기는 현우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다. 현우는 예은의 얼굴을 흘끗 봤다. 그녀의 눈빛은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아빠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예은을 실망시킬 수 없었다. 아내의 복수와 예은의 마지막 소원. 이 모든 것을 위해 그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 했다. 선배님, 시스템이 불안정해요. 이대로 가다간 모든 게 날아갈 수도 있어요. 김민아의 다급한 목소리가 헤드셋을 뚫고 들어왔다. 다운로드 중이던 파일들도 손상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백업하지 않으면. 현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다크 네트워크의 역공을 막아내기 위해 동시에 여러 개의 방어 스크립트를 실행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의 뇌는 수많은 코드와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며 최적의 방어 전략을 찾아냈다. 하지만 다크 네트워크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치밀했다. 그들은 현우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들이 현우의 시스템에 심어놓은 악성 코드가 활성화되면서 현우의 메인 서버가 마비되기 시작했다. 선배님, 메인 서버가 다운되고 있어요. 빨리 악성 코드를 제거해야 해요. 미나가 소리쳤다. 현우는 당황했다. 그는 메인 서버를 복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악성 코드는 너무나도 강력했다. 그의 눈앞에는 예은의 얼굴이 그리고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때 현우의 눈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왔다. 예은의 그림책 사이에 끼워져 있던 사진이었다. 그것은 현우와 아내 그리고 갓 태어난 예은이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아내의 따뜻한 미소와 예은의 해맑은 웃음이 현우의 마음을 울렸다. 아내는 현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 사진 속에 또 다른 단서를 남겨두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현우는 사진 뒷면을 살펴보았다. 희미하게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오메가. 그리고 그 옆에는 알 수 없는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오메가. 그 단어는 아내의 일기장에도 그리고 다크 네트워크의 비리 문건에도 등장했던 코드네임이었다. 그것은 다크 네트워크의 최종 목표를 의미하는 단어였다. 그리고 이 숫자들이 바로 그들의 최종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암호라는 것을 현우는 직감했다. 현우는 망설임 없이 숫자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숫자를 모두 입력하자 놀랍게도 악성 코드가 제거되기 시작했고 메인 서버가 서서히 복구되었다. 미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선배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악성 코드가 제거됐어요. 현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단서였어. 그녀는 내게 모든 것을 알려주려 했어. 현우는 아내가 남긴 암호를 통해 다크 네트워크의 핵심 서버에 대한 최종 접근 권한을 획득했다. 그들의 모든 보안 시스템이 무너져 내렸다. 현우는 다운로드 중이던 파일들을 다시 전송하기 시작했다. 이제 파일들은 엄청난 속도로 다운로드되고 있었다. 비리 문건, 살인교사 증거, 그리고 블랙맘바의 정체까지. 모든 정보가 현우의 손에 들어오고 있었다. 한편 국정원 사이버 안보국은 발칵 뒤집혔다. 강태준 팀장은 현우의 시스템이 갑자기 복구되고
심지어 다크 네트워크의 핵심 서버에 침투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팀장님, 고스트가 블랙 맘바의 정체를 파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정보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팀원이 다급하게 보고했다. 태주는 이를 악물었다. 블랙 맘바. 그 이름은 10년 전 사건의 배후에 존재했던 어둠의 그림자였다. 태주는 블랙 맘바가 국정원 내부에도 스파이를 심어두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국정원장에게 보고하려 했지만 이내 멈칫했다. 국정원장 역시 다크 네트워크와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태주는 자신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주는 현우에게 마지막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현우, 지금 당장 시스템에서 나와. 그들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자살 행위다. 너와 네 딸 모두 위험해질 거야. 현우는 태준의 경고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해야 했다. 그때 현우의 작업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예은이 아니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들이 총을 든 채 현우의 작업실로 들이닥쳤다. 다크 네트워크의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현우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이현우, 모든 것을 포기하고 투항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딸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는 예은을 꼭 안았다. 예은은 겁에 질린 듯 현우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다. 현우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들은 예은을 협박 수단으로 이용했다. 닥쳐라. 내 딸은 건드리지 마. 너희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현우는 소리쳤다. 현우는 예은을 안전한 곳에 숨기고 자신의 손에 들린 렉스의 인식표를 꼭 쥐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그는 오랜 시간 운동으로 다져진 몸으로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다. 그의 주먹은 정확했고 그의 발차기는 날카로웠다. 그는 10년 전에 그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예은과 아내를 위해 싸우는 강인한 아빠였다. 하지만 그들의 수는 너무나도 많았고 그들은 총을 들고 있었다. 현우는 총알을 피하며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총을 든 남자의 손목을 꺾어 총을 빼앗아 그의 머리를 가격했다. 남자는 그대로 쓰러졌다. 하지만 다른 남자들이 현우에게 달려들었다. 현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다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다. 피가 그의 다리에서 흘러내렸다. 이현우, 더 이상 버티지 마라. 내 딸의 목숨이 달려있다. 리더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통증을 참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때 예은이 현우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현우의 다리에서 흐르는 피를 막으려 했다. 아빠 아파요. 괜찮아요. 예은은 울먹이며 소리쳤다. 현우는 예은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딸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예은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바로 그때 작업실 문이 다시 한번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 특공대였다. 강태준 팀장이 선두에 서서 작업실로 들이닥쳤다. 그는 현우와 다크 네트워크 요원들의 싸움을 감지하고 즉시 출동한 것이었다. 모두 손들어 무기를 버려라. 태준은 단호하게 소리쳤다. 다크 네트워크 요원들은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태준과 특공대를 향해 총을 겨눴다. 총격전이 벌어졌다. 총성이 작업실을 가득 채웠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
현우는 예은을 끌어안고 몸을 피했다. 그는 태준이 제 시간에 도착한 것에 안도했다. 태준은 노련하게 다크 네트워크 요원들을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그의 사격술은 뛰어났다. 그는 순식간에 몇 명의 요원들을 쓰러뜨리고 리더를 향해 달려들었다. 리더는 태준에게 총을 겨눴지만 태준은 그의 팔을 꺾어 총을 빼앗고 그를 제압했다. 이현우, 괜찮나? 예은이는? 태준은 현우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예은이도 괜찮아. 태준은 현우의 다리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표정이 굳었다. 젠장, 구급대원 불러.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보고해. 태준은 다크 네트워크 요원들을 체포하고 현우의 작업실을 확보했다. 그는 현우의 컴퓨터를 살펴보았다. 다운로드 중이던 파일들은 모두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었다. 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현우는 모든 것을 해냈다. 그는 다크 네트워크의 실체를 밝혀냈다. 하지만 현우의 눈은 여전히 예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예은은 현우의 품에 안겨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갈수록 약해지고 있었다. 현우는 예은을 꼭 안고 말했다. 예은아, 아빠가 꼭 별똥별 보여줄게. 꼭 보여줄 거야. 병원으로 이송된 현우는 응급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총상은 심각하지 않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예은의 상태는 위독했다. 그녀는 중환자실에 있었고 현우는 그녀의 병실 앞에서 밤새도록 서성였다. 태준은 현우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이현우, 네가 옳았다. 다크 네트워크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조직이었다. 그들은 국정원 내부에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어. 국정원장까지 그들과 연루되어 있었어. 네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었을 거야. 현우는 아무 말 없이 태준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함으로 가득했다. 내 아내의 죽음도 그들이 저지른 짓이었어. 시스템 오류로 위장했지만 사실은 계획된 살인이었어. 네가 발견한 모든 증거들이 그들의 죄를 입증하고 있어. 이제 이 모든 것이 세상에 밝혀질 거야. 네 아내의 억울한 죽음도 밝혀질 거고 그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을 거야. 태준은 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현우는 태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아내의 억울한 죽음이 드디어 밝혀지는구나. 그는 아내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했다. 그리고 고마웠다. 고맙다, 강태준. 현우는 진심으로 말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내가 고맙다. 네 덕분에 이 모든 비리를 밝혀낼 수 있었어. 하지만 너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인가? 국가안보 시스템을 해킹한 죄는. 현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알아. 나는 내 죄를 달게 받을 거야. 하지만 나는 예은이에게 약속했어. 별똥별을 보여주기로. 그 약속만 지키고 나면. 태준은 현우의 말을 듣고 침묵했다. 그는 현우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했다.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한 현우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병원 중환자실 앞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이현우는 유리창 너머로 예은을 바라봤다. 작은 몸이 수많은 의료장치에 둘러싸여 있었다. 심박수 모니터에서 울리는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그녀의 존재를 알리고 있었다. 예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더욱 가늘어졌다. 시간은 현우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강태준은 현우의 옆에 서서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예은이 상태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위로를 건네고 있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렉스의 인식표를 만지작거렸다. 렉스의 희생, 그리고 아내의 진실이 밝혀졌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예은이가 위태로웠다. 미나는 병원으로 달려와 현우에게 노트북을 건넸다. 선배님, 블랙드래곤 유성우 정보예요. 정확한 관측 시간과 위치 데이터예요. 그리고 이건 군사위성 영상이에요. 가장 깨끗한 밤하늘에서 유성우가 쏟아지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현우는 미나의 손에서 노트북을 받아들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예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정보를 손에 넣은 것이다. 하지만 예은의 상태는 과연 그녀가 이 영상을 볼 수 있을까? 태주는 미나의 말에 놀란 듯 현우를 바라봤다. 블랙 드래곤 유성우, 그래서 네가 그 위험한 짓을...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은이의 마지막 소원이었어. 가장 깨끗한 밤하늘에서 별똥별을 보고 싶다고 했어. 태주는 현우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현우의 해킹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딸을 향한 절박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완전히 이해했다. 이현우, 네가 폭로한 다크 네트워크의 비리 문건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국정원 내부에서도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고 연루된 고위 관료들과 넥서스 테크 관계자들이 모두 체포되었다. 국정원장도 구속수사를 받게 될 거야. 네 아내의 죽음도 재조사될 거고 그녀의 억울함이 곧 밝혀질 거다. 태주는 담담하게 말했다. 현우는 눈물을 흘렸다. 아내의 억울함이 드디어 밝혀지는구나. 그는 아내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했다. 그리고 블랙맘바의 정체도 밝혀졌다. 그는 넥서스 테크의 창립자이자 회장이었던 박성준이다. 그는 수십 년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어. 그의 잔혹함은 상상을 초월한다. 태주는 박성준에 대한 정보를 현우에게 넘겨주었다. 현우는 박성준의 사진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바로 저 차가 그의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오메가 작전은 전 세계적인 혼란을 야기하여 자신들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들은 사회의 불평등을 빌미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테러를 통해 공포를 심었다.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것이었다. 박성준은 현재 해외로 도피를 시도하고 있다. 그를 잡기 위해 국제 공조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그의 힘은 생각보다 막강하다. 그는 아직도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들은 박성준을 구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는 이 모든 비리를 뒤집었을 마지막 증인이다. 태주는 경고했다. 박성준을 잡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현우는 미나를 바라봤다. 미나, 박성준의 도주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겠어. 그리고 그가 숨어 있는 곳을 찾아야 해.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해볼게요, 선배님. 제가 가진 모든 기술을 동원할게요. 현우는 예은의 병실로 돌아갔다. 그녀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그는 예은의 작은 손을 잡고 노트북 화면을 켰다. 영상 속에는 수많은 별똥별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현우는 예은의 귀에 속삭였다. 예은아, 아빠가 별똥별 보여줄게. 예쁜 별똥별. 네 소원이 꼭 이루어질 거야. 예은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화면 속 별똥별을 보자마자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입계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현우는 예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예은의 숨소리는 더욱 가늘어졌다. 현우는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예은을 살릴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그때 예은의 작은 손이 현우의 뺨을 어루만졌다. 아빠, 고마워요. 예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희미했지만 현우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다. 그녀의 작은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심박수 모니터의 신호음이 길게 늘어졌다. 평행선으로 변한 선은 예은의 심장이 멈췄다는 것을 알렸다. 현우는 예은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다. 예은아, 예은아.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다. 예은은 현우의 품에서 고요히 잠들었다. 현우의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고통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잔인했다. 예은의 장례는 조용하고 엄숙하게 치러졌다. 현우는 예은이 평소 좋아하던 인형과 그림책을 그녀의 작은 무덤 옆에 놓아주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공허함과 함께 박성준에 대한 복수심만이 남아있었다. 예은의 장례를 마친 후 현우는 박성준을 추적하는데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고스트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예은과 아내의 복수를 위해 살아가는 이현우였다. 미나는 박성준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선배님, 박성준이 일본으로 도피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크 네트워크의 잔당들과 접촉하려 하는 것 같아요. 현우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일본. 좋아. 내가 직접 갈 거야. 태주는 현우의 결정에 반대했다. 이현우, 너무 위험하다. 박성준은 단순히 해킹으로 잡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그는 암살자들을 고용해서라도 너를 제거하려 할 거야. 알아.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어. 예은이와 아내를 위해서라도. 나는 박성준을 직접 내 손으로 잡아야 해.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태주는 현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현우에게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우가 무사히 박성준을 잡아 돌아오기를 바랐다. 현우는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의 손에는 렉스의 인식표가 들려 있었다. 그는 렉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그리고 예은이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졌지만 그녀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을 끝내야 했다. 일본에 도착한 현우는 미나의 도움을 받아 박성준의 은신처를 찾아냈다. 그곳은 도쿄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 위치한 폐쇄된 저택이었다. 박성준은 그곳에서 다크 네트워크의 잔당들과 은밀한 회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현우는 저택 주변을 살피며 침투 계획을 세웠다. 그는 10년간 잊고 지냈던 잠입 기술과 격투 기술을 다시 떠올렸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해커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정보와 무력을 모두 겸비한 완벽한 복수자가 되었다. 그날 밤 현우는 저택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감시 카메라와 경비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날렵했다. 그는 렉스의 움직임을 떠올렸다. 렉스가 그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자신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현우는 이제 그림자가 되어 박성준을 향해 나아갔다. 저택 내부에는 박성준의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현우는 경호원들을 하나하나 제압하며 안으로 깊숙이 침투했다. 그의 주먹은 정확했고 그의 발차기는 날카로웠다. 그는 냉철하고 침착하게 움직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박성준에 대한 복수심만이 가득했다. 마침내 현우는 박성준이 있는 방에 도착했다. 박성준은 다크 네트워크의 잔당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은 현우의 등장을 예상하지 못한 듯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박성준, 현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성준은 현우의 등장에 깜짝 놀랐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네가 어떻게 이곳을... 현우는 총을 박성준에게 겨눴다. 네가 내 아내를 죽였지. 그리고 내 딸까지. 너 때문에 내 가족이 모두 파괴되었어.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다. 박성준은 비웃었다. 하찮은 해커 주제에 감히 내게 총을 겨누다니. 내 딸은 원래 죽을 운명이었다. 나 아내는 쓸데없이 나서다가 죽은 것뿐이다. 이 모든 것은 너의 무능함 때문이야. 박성준의 도발에 현우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박성준에게 달려들었다. 박성준의 경호원들이 현우를 막으려 했지만 현우는 그들을 무자비하게 제압했다. 박성준은 현우의 분노에 겁을 먹은 듯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현우는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현우는 박성준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박성준은 그대로 쓰러졌다. 현우는 박성준의 멱살을 잡고 그의 얼굴을 주시했다. 네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밝혀낼 거야. 너는 절대로 도망칠 수 없어. 너는 이제 끝이야. 현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현우의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다크 네트워크의 잔당들이 현우를 향해 총을 겨눈 것이었다. 현우는 몸을 돌려 총알을 피했지만 그의 옆구리에 총알이 스쳤다. 피가 흘러내렸다. 현우는 쓰러지려는 몸을 지탱하며 그들을 향해 방역했다. 그때 태준이 이끄는 국정원 특수요원들이 저택으로 들이닥쳤다. 태준은 현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그를 지원하기 위해 출동한 것이었다. 태준과 특수요원들은 다크 네트워크 잔당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총격전이 벌어졌고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현우는 피를 흘리면서도 박성준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박성준을 끌고 태준에게로 향했다. 강태준, 박성준을 잡았어. 현우는 소리쳤다. 태준은 현우의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현우, 잘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박성준은 결국 태준의 손에 체포되었다. 다크 네트워크의 잔당들도 모두 제압되었다. 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예은과 아내의 복수를 해낸 것이다. 현우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그의 상처는 깊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태주는 현우의 병실로 찾아와 그를 위로했다. 이현우, 네 덕분에 이 모든 비리를 밝혀낼 수 있었어. 너는 진정한 영웅이다. 네가 저지른 해킹 죄는 최대한 정상 참작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거야. 태주는 진심으로 말했다. 현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고맙다, 강태준.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군. 현우는 예은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는 예은의 무덤에 꽃을 놓아주었다. 예은아, 아빠가 해냈어. 아빠가 네 마지막 소원도 이루어줬고 아빠 가족을 힘들게 했던 나쁜 사람도 잡았어. 이제 아빠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거야. 아빠는 이제 예은이와 엄마를 위해 강하게 살아갈 거야.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치유의 눈물이었다. 그는 렉스의 인식표를 꼭 쥐었다. 렉스, 아내, 그리고 예은이. 그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현우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빛을 향해 걸어갈 것이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용기와 사랑, 그리고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갇히지 않을 것이었다. 이현우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어왔다.
다리에 입은 총상은 아물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이 파고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예은의 마지막 미소,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끊임없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복수를 이루었고 진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을 잃었다. 공허함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단단해 보였다. 그는 의자에 앉아 현우를 말없이 바라봤다. 몸은 좀 어떤가?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현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덕분에 살았다. 고맙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내가 고맙다. 네 덕분에 이 나라에 깊이 썩어있던 암덩이를 도려낼 수 있었어. 국정원 내부의 부패 세력까지 모두 밝혀졌으니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군. 그는 현우에게 서류철 하나를 건넸다. 이건 내 아내의 사건 재조사 결과 보고서다. 명백한 살인으로 판명되었고 박성준과 다크네트워크의 잔당들이 모두 기소되었다. 내 아내의 억울함이 드디어 밝혀진 거다. 그리고 고스트로서 네가 저지른 해킹 죄는 최대한 정상 참작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네가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들과 국가 안보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될 거야. 현우는 서류철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봤다. 아내의 이름이 깨끗하게 명시되어 있었고 그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닌 살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 박성준은 어떻게 됐지? 현우가 물었다. 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그 자는 일본에서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지금은 조사를 받고 있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다. 하지만 네가 제공한 증거들이 너무나도 명백해서 그의 죄를 피할 수는 없을 거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복수심은 사라지고 대신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다. 그는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그를 감쌌다. 며칠 후 현우는 퇴원했다. 병원 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예은이 없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미나가 현우의 앞으로 달려왔다. 선배님, 퇴원 축하드려요.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만 현우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슬픔을 감지한 듯 조용히 그의 옆에 섰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다. 예은이가 그토록 좋아했던 하늘. 모르겠다. 이제 뭘 해야 할지. 현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그때 태준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현우, 잠깐 나 좀 볼 수 있겠나? 할 이야기가 있다. 현우는 태준이 제안한 대로 국정원 근처의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태준은 현우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나는 네가 잠적한 후에도 계속해서 고스트의 흔적을 추적해왔다. 네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직감했어. 그리고 네가 돌아온 이유가 설마 딸의 마지막 소원 때문일 줄은 몰랐다. 네가 해킹으로 얻으려 했던 것이 단순한 기밀 정보가 아니라 내 딸의 순수한 소원이었고 그 과정에서 네 아내의 억울한 죽음까지 밝혀낸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인 운명이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커피잔을 들었다. 이현우, 나는 너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너는 여전히 대한민국 최고의 해커다.
그리고 이제 너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아도 돼. 나는 너에게 제안하고 싶다. 우리 국정원에서 함께 일하지 않겠나? 너의 해킹 실력과 지식을 국가 안보를 위해 사용한다면 너는 이 사회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을 거야. 너는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는 영웅이 될 수 있다. 태준의 제안에 현우는 잠시 망설였다. 국정원, 과거 그를 추적하고 체포했던 곳, 그리고 그를 불행에 빠뜨린 다크 네트워크와 연루된 조직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태준은 그를 믿어주었고 그를 도와주었다. 현우는 태준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현우는 자신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은이는 떠났지만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한 현우의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재능을 예은이가 바랐던 것처럼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해야 했다. 좋다, 강태준.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현우가 말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봐. 나는 더 이상 고스트가 아니야. 나는 이현우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지내지 않을 거야. 나는 빛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킬 거야. 그리고 나의 딸과 아내를 위해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태준은 현우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다, 이현우. 너는 이제 고스트가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는 영웅이다. 현우는 국정원 사이버 안보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의 사무실은 과거의 작업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현대적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됐다. 그의 재능은 국가 안보를 위해 사용되었고 그는 사이버 테러와 범죄를 막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 미나가 함께했다. 미나는 현우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료가 되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의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미나는 현우를 존경했고 그를 진심으로 따랐다. 강태준은 현우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었다. 그는 현우를 믿어주었고 그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들은 과거의 적에서 이제는 최고의 동료가 되었다. 함께 사이버 세계의 어둠과 맞서 싸우는 두 명의 영웅이 된 것이다. 현우는 주말마다 예은의 무덤을 찾았다. 그는 무덤계에 앉아 예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국정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는 예은의 무덤가에 새로운 꽃을 놓아주며 말했다. 예은아, 아빠는 이제 예은이와 엄마를 위해 강하게 살아가고 있어. 아빠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아빠는 이제 빛 속에 있어. 어느 날 현우는 박성준의 재판 소식을 들었다. 박성준은 결국 모든 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다크 네트워크의 모든 잔당들도 법의 심판을 받았다. 아내의 억울함이 완전히 풀리고 그들의 죄가 세상에 밝혀진 순간이었다. 현우는 그 소식을 듣고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현우는 예은이 잠들어 있는 납골당을 찾아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유리병이 들려 있었다. 그 유리병 안에는 반짝이는 별똥별 조각이 담겨 있었다. 예은이가 보고 싶어 했던 블랙 드래곤 유성우가 떨어졌던 곳에서 현우가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유리병을 예은의 사진 옆에 놓아주었다. 예은아, 아빠가 가져왔어. 네가 보고 싶어 했던 별똥별이야. 이제 너는 가장 깨끗한 밤하늘에서 영원히 반짝일 거야. 현우는 예은의 사진을 쓰다듬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눈물은 이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치유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예은과 아내의 죽음을 통해 진정한 용기와 사랑, 그리고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갇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이제 빛을 향해 걸어갈 것이다. 렉스. 그의 이름은 현우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었다. 렉스의 희생은 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우는 렉스의 무덤을 정성껏 가꾸었다. 렉스는 그의 영원한 친구이자 그를 빛으로 이끌어준 존재였다. 현우는 이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사이버 범죄 피해자들을 돕고 해킹 기술을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젊은 해커들을 교육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희망과 치유의 상징이 되었다. 밤하늘을 올려다본 현우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예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예은이와 아내는 저 별들 중 어딘가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는 그들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